3년 전에 은퇴를 했어. 테슬라 주식을 2016년부터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고, 내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샀던 게 80만 원 정도일 때,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조금씩 모으다가, 그러고 나서 2017년, 18년에 막 코인 광풍이 불면서 많이 올라서 이제 그때 운 좋게 수익이 많이 났었고, 17년 중반에 테슬라 차를 샀고, 차를 타보니까 차가 너무 좋고 여러 가지로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판단이 돼서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그다음 코인에서 났던 수익들을 계속 조금씩 좀 몰아서 투자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19년부터 갑자기 10배, 20배, 30배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자산의 대부분을 이루었고, 내가 이제 은퇴를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안녕, 내 이름은 최종만이고 지금 40대 중반이고 결혼했고 아들 하나 있고 특별할 게 별로 없는 일반인인데, 뭐 굳이 말하자면 테슬라 오너스 클럽 회장으로 과거에 활동한 경험이 있다 정도가 좀 특이한 경험이라면 경험일 수 있겠네. 그때 2008년이었나 7년이었나 아무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시골 의사 박경철이라는 분이 계셨거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요즘 말로 인싸였는데, 그분이 아주대에 가서 특강을 한 게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도 지금 보면 현장 영상이 한 1시간 40분짜리로 올라와 있는데, 해외에서 어학연수 할 때였나 그걸 봤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 어떤 책보다도, 그 어떤 스승의 가르침보다도 너무나 크게 와닿아서 결국은 그게 나를 본격적으로 투자의 세계로 이끈 계기가 되었고, 삶을 진지하게 좀 치열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내가 이제 꼭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박경철의 아주대 특강을 꼭 한번 봐보기를 바래. 정말 재밌기도 하고 교훈이 많이 될 거야. 투자를 시작하는 시기는 사실 언제가 좋으냐는 답이 없는 것 같아.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때가 좋은 때니까 기다렸다가 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나름 공부가 조금 돼서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시작을 해서, 자산시장이 좋은 시기든 나쁜 시기든 간에 무조건 발을 담그고 경험을 쌓아서 나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최근 2, 3년 동안 뭐 코로나 시절에 돈이 많이 풀리고 시중에 돈이 많고 하니까 너도 나도 막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한 시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한참 뭐 파이어족이니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막 열광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 투자를 시작을 한 사람이라면 아마 지금 대부분 다 마이너스 구간에 있거나 별 재미가 없거나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모든 사람이 열광하고 모든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서 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다 부자지 누가 가난하게 살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말이 안 되고, 투자라는 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인간의 본성과 반대로 가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서, 남들이 주저하고 남들이 싫어할 때 오히려 그것을 내가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투자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오히려 이렇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자산 시장이 되게 불안에 떨고 있고 할 때 용감하게 발을 내디뎌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 사실 나 같은 경우만 해도 투자를 뭐 10년 넘게 했으니까 여러 가지 글로벌 자산 시장의 사이클을 나름 그래도 몇 번 크고 작은 사이클을 겪어와서 지금의 어떤 불경기 혹은 뭐 자산 시장이 힘든 게 되게 새롭지는 않아. 물론 강도는 굉장히 세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강하게 지금 시장을 강타하고 있지만 당연한 과정이고,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심하게 눌려있는 침체기가 계속되면 반대로 또 올라가는 시기에는 시기가 길 수도 있고 그 강도가 셀 수도 있는 거라서,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시기도 있고 나쁜 시기도 있는데, 내가 뭐 좋은 주식으로 사놨는데 이렇게 안 좋은 시기를 만나가지고 주가가 빠져 있으면 이 시기는 그냥 감내하고 가야 되는 시기이지, 이거는 물론 이제 그 회사가 경기 침체 상황을 뚫고 다시 이제 좋은 시절이 왔을 때 경쟁력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서 한 이야기지만, 당연히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빼놓고 얘기한다면 경기 침체기 같은 경우에는 용 빼는 재주가 없다. 내가 뭐 만약에 숏 베팅, 어떤 자산 가치 하락에 오히려 베팅을 해서 투자를 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사실 그거는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시기는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아예 재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묵묵부답 편하게 생각하고 지내야 하는 시기이지, 여기를 피해 가겠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일단은 온전히 내가 원하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뭐 이제 한 3년 정도 됐는데 특별히 뭐 은퇴한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온 것 같아. 일부 뭐 사업
같은 것도 조금 시작을 해서 발을 담그게 됐고, 원래 나는 다양한 분야에 좀 관심이 많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뭐 음악도 좋아하고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예체능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이제 취직하고 투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이제 회사에서 회사 생활하고 오전 오후에 국내장 열려있는 시간에는 또 한국 시장 보고, 끝나고 집에 가면 또 미국 시장 열리니까 미국 시장 보고, 중간에 또 뭐 국내 시장 국외 시장에서 나온 산업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고,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니까 주말에도 코인도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가정을 내팽개치고 돈 버는 데만 그냥 눈이 벌게가지고 가족들이 내가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았었는데,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어쨌든 가족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와이프랑 아기가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한국과 캐나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캐나다에 있을 때는 애들 학교도 직접 데려다 주고 등하교 같이 하고,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항상 애를 데리고 학원에도 데려다 줘야 되고, 뭐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아들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여가도 같이 보내고 하면서 감정적으로 많이 친밀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침 내가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어학연수도 했었고, 우리 식구들이 거기 살고 있기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직장 생활도 거기서 잠깐 했었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내 개인적인 성향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중에서 캐나다가 훨씬 더 나한테는 성향적으로 맞아서 와이프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아들을 여기서 공부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생활을 해보고, 만약에 정말 아들도 잘 적응하고 나뿐만 아니라 와이프도 캐나다 생활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민을 할 수도 있고, 이민할 정도로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나라로 또 가보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캐나다를 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너무 많이 늘었고 또 생활 자체도 너무 행복하게 구김살 없이 좋은 환경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생활적인 측면을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는 유럽이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네들의 나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국이 너무 잘 돼 있고 생활의 편의 이런 부분이 너무 눈부시게 발전해서 너무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관공서 업무라든지 IT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이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우리 와이프한테는 좀 많이 힘들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해서, 결국 이제 우리 가족은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더 공부해서 우리 아들이 영어라는 그런 외국어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도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자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을 가지고 싶고,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가지고 싶고, 10억이 오면 또 100억을 가지고 싶고, 계속 이제 돈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고, 자꾸 근데 돈만 쫓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런 물질적인 목표 이런 것들은 내려놓은 상태거든. 그래서 얼마가 됐든 가진 것에 그냥 감사하고 안문지족하면서 살기로 해서, 과거처럼 막 자산을 늘리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없고, 어쨌든 지금까지 일궈놓은 자산을 잘 관리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검소하고 겸손하게 살자라는 게 목표라서, 특별하게 뭐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가족 모두 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 개인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제 운동도 좋아하고 악기도 좋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은퇴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못 해가지고 골프 같은 운동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음악 좋아해서 악기나 연주회 이런 것도 많이 가고 있고, 그런 걸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주변에 우리 부모님들도 나이가 드시고 하니까,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 이제 아픈 것도 생기고 하는데, 어른들도 이제는 좀 더 잘 보살펴 드려야겠다,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고, 어쨌든 남은 인생은 이제 가족 중심으로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산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면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해. 자선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고, 그냥 내 주변에서 내가 관찰할 수 있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막연하게 남아 하고 있어.
어릴 때부터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서 나이키를 옷도 많이 사고 뭐 신발도 신고 막 그랬었는데, 나이키가 예전에 선전하던 어떤 자신 회사의 모토 이런 것들이 유명한 게 있어.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모토가 있었고 Just do it 이라는 두 가지 이제 모토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사실 그게 뜻도 잘 모르면서 중학생, 초등학생 이럴 때 했으니까 근데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그냥 의미도 잘 모르면서 책상 위에다가 써서 붙여놓고 맨날 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들이 나한테는 되게 큰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는 거는 뭐 내가 해석하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내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보통 이제 뭔가 거창한 일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뭐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의지가 있고 뭔가 뜻이 있다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이 모이면서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여러 갈래 길이 있겠지만, 닥치는 대로 어쨌든 범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경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길, 나의 적성에 맞는 길을 찾아가게 해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성만 쌓지 말고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무조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성공의 길로 나를 이제 이끌어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 모토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화이팅!